힘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쭉 패스합시다. 책에다 푸세요. 책 꺼내세요. 그냥. 쭉 넘어가시고요. 유리함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유리함수 별로 안 어렵거든요. 노트 있는 사람들 노트 꺼내시고 책에다 하실 분은 책 맨리버 메모 뭐 이런 거 좀 있지 않나? 여백 많은 데 있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림을 조금 여러 가지 조금 그려볼게요. 우리가 중1 때 뭐라고 하면서 배웠냐면은 사실 반비례 이러면서 배웠어요. 뭐 하면서 배웠다고? 이미 배웠던 겁니다. 무슨 비례? 반비례 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y는 x분의 1 뭐분의 1? x분의 1 하면서 배웠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첫 번째 이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x, y축과 만나지 않아요. 다시 뭐 하지 않는다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라고 배우냐면요.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x축, y축이 이런 단어를 배운 점근선이다. 이러한 단어로 배우게 됩니다. 서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나지 않는다가 그냥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 점근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점근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점점 근 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가가기는 하는데 만난데 안 만난데 안 만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근선이다? 점근선이다. 이때 다시 이렇게 생긴 반비례 그래프는 무슨 근선을 갖는다? 점근선을 갖는다. 이게 점점 뭐 하는데? 가까워지는데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답니다. 이해되겠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y는 그때도 이렇게 확장을 해서 봤어요. 이렇게 y는 x분의 a라고 우리가 위에 있는 계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배웠냐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a가 점점 뭐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쵸? 맞아요. 요게 조금 더 고급지게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절대값 a가 뭐하면 뭐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내가 지금 쓰는 건요 정확하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쓰고 있는 중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쓴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잘 써보세요. 알겠죠? 돼요?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A가 무슨 수면은? 음수면은 반대로 그래요. 기억나시죠? 그거는 안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죠? A가 무슨 수면은? 음수면 반대로 그린다. 요거까지도 배웠죠. 요렇게
이 그래프가 A가 무슨 수일 때? 수일 때. 그럼 이렇게 그리는 게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요 정도까지. 반비례 그래프 하면서. 맞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추가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써볼게요. 4번이에요. 4번.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서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다시 반비례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라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우리가 공수2 하면서 네 번째 단어 도형의 이동하면서 배웠어요. 그쵸? 원점 대칭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원점 대칭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확인만 해보도록 할게요. x하고 y 모두 뭐만 바꿔요? 그치, 부호만 바꾸죠. 그러면은 y는 x분의 a가 진짜 x, y 둘 다 부호 바꾸면 똑같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x분의 a였는데 맞죠? x, y 둘 다 뭐만 바꾸면 부호만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원점 대칭 이동 시킨 거예요. 얘를 무슨 이동을 시켰더니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다시 약분이 되면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켜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반비례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으로 생겨 먹었다 이 소리예요.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5번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즉 선대칭 이야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무슨 대칭? 선대칭이다. 선대칭. 선대칭이 되는 게 총 몇 개 있다? 2개 있답니다. 몇 개 있다? 2개, 2개, 2개? 응.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이거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둘이 뭐 하기로 했어요? 자리 바꾸기로 했죠. 한번 써보세요. y는 x분의 a를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맞죠? 저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둘이 뭐 할 건데? 자리 바꿀 거죠. 이렇게 자리 바꿔서 쓰면 되죠. 맞아요. 이걸 다시 식을 정리를 하며 뭘 정리하면은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돌아오죠. 다시.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에는 y는 x 대칭 이동 해봤자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요거에 의해서 접어도 완전히 똑같답니다. 접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fx, y는 0이다 이렇게. 맞죠? 이거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뭐도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기로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이렇게 다들 외우고 계시죠? 요걸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a를 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시면은 뭐도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꾼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a인데요. 결국에는 마이너스도 처리를 하시고 식도 예쁘게 바꿔보시면 다시 이 친구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추가되는 이야기입니다. 요 두 가지 이야기만 추가가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명칭도 바뀌어요. 뭐도 바뀐다고? 명칭도 바뀌는데요. 요 반비례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냐면은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아, 저게 영어로 뭐였더라? 저게 생각보다 굉장히 희한한 단어였는데 영어가. 아, 나도 영어 공부해야 돼. 이게 이거였나? 레시프로컬이었나? 아, 뭐였지? 찾아볼까 얘들아 우리?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이런 거 공부해야죠. 레시프로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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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 맞습니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된 함수 맞죠? 레시프로컬 펑션 맞죠?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레시프로컬 펑션. 이게 무슨 함수?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자,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인지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유리함수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무슨 이동만 하면 돼? 평행 이동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동만 하면 된다고? 평행 이동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나랑 그래프만 오늘 잘 그릴 줄 알면 끝나요. 나랑 오늘 남은 40분 동안 그래프 그리기만 하셔도 유리함수의 한 70%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프만 잘 그려도.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조금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죠. 그럼 원래 함수 찾으세요. 원래 함수. 쟤를 평행 이동하기 전의 기본적인 유리함수를 찾으세요. 그게 누구예요? y는 x분의 2.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거를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x축을 몇 만큼? 2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려보세요. 네, 참고로 여러분 내가 조금 늙어 보여도요 아직 20대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금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만큼 내가 마음이 그리 넓지 못해요. 내가 이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연세 좀 이상해. 그 어쨌든 조금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보다는 내가 이제 마음이 좀 너그럽지 못하거든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같이 할 때 같이 안 하면 굉장히 꼬아요. 굉장히 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왠지 마지막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겨서 공부시켜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굉장히 그런 꼬운 마음이 안 들도록 네, 하실 때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생각보다 착한 선생님은 못 됩니다. 네, 아주 심보가 더러워서요. 내가 심보가 아주 지저분해서
이 하라고 할 때 자꾸 안 하시면 이제 조금 이제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오른쪽으로 몇 칸 밀 거고 두 칸 밀고 위로도 몇 칸 밀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도 같이 갑니다. 무슨 근선? 점근선도 같이 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 칸 밀렸으니까 아까 Y축이었던 놈은 오른쪽으로 밀려서 이쪽으로 왔을 거고요. 어떤 느낌이신지 이해되시죠? 원래 점근선은 여기였죠. 이 친구의 점근선이 이거였죠. Y축. 그렇죠? 여기 오른쪽으로 밀려서 절로 갈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가로 점근선이 무슨 축이? 그렇지. X축이 위로 몇 칸 가서? 한 칸 가서 이렇게 점근선이 두 개가 형성이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수였기 때문에? 양수였기 때문에 똑바로 그리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점대칭, 선대칭을 다 찾겠습니다. 무슨 대칭? 점선대칭을 다 찾아보면 아까 점대칭 원점 대칭이었죠. 그렇죠? 이게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결국 점근선의 무슨 점이? 교점이 점대칭 되는 지점이구나.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유리함수는 몇 컴마 몇에 대해서 대칭이다? 2,1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나 선대칭 찾아볼게요. 무슨 대칭? 선대칭. 아까는 y는 x였어요. 그렇죠? 요게 그대로 평행이동 된 거기 때문에 요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몇인 놈? 1인 놈이 무슨 대칭이 될 거야? 선대칭이 될 겁니다.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놈이 선대칭이 될 거야. 맞죠? 여기까지? 그럼 요거는 y는 일단 기울기가 1이니까 x로 시작을 할 건데 그쵸? 지금 몇 컴마 몇 지나가니까? 그래서 빼기 1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선대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죠. 몇 개 있었어? 하나 더 있었죠. 하나. 얘도 선대칭. 그럼 이건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원점 지나가는 y는 마이너스 x였어요. 맞죠? 그게 옮겨진 거니까 y는 일단 빼기 x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얘도 같은 논리로 몇 컴마 몇 지나가야 되니까 2,1 지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3 하고 끝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예시들 다 써줄 텐데 그려 할 때는요 점근선 찾고 점대칭 찾고 선대칭 두 개까지 다 찾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지금 해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다 찾아주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그려보십시오. 그림 잘 그려주시고요. 점대칭, 선대칭, 점근선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찾아보세요. 유리함수 문제 안 풀어도 좋아요. 나랑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요것만 할 거예요. 나랑 요것만 주구장창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세요. 기본 형태부터 찾아보시면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겠어요. 그래서 x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겨가시면 되겠어요.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세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로 됐을 거고요. 가로 점근선이 y는 그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똑바로 그려야 돼요? 반대로 그려야 돼요? 그쵸? 요 숫자 때문에 반대로 그리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요소 그렸죠? 무슨 근선 그렸고
정근선 찾았고요. 점대칭 찾으세요. 어디예요? 대놓고 나와 있죠? 요 그림에 어디예요? 1,-2다. 이렇게 생겼죠? 그다음 선대칭 두 개 찾아보세요. 선대칭 두 개. 하나는 요거를 지나가는 무슨 x, y는 x에다가 그쵸?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빼기 넣어야 돼. 빼기 2가 나와야 돼요. 그쵸? 빼기 1 한 번 더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점근선 y는 일단 빼기 x로 시작을 하고요. 빼기 1 넣었을 때 빼기 몇 나와야 될까?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여기까지 하시면 되죠. 응? 3 이해되셔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해되면은 그 다음 거는 한 단계만 더 하시면 돼요. 몇 단계? 한 단계만 더 하시면 돼요. 자, 나랑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유리함수를 이렇게 보기 좋게 써주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편안해요. 그냥 저거 보고 그리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저렇게 안 써줍니다. 한번 써볼게요. 보통 이렇게 써줘요. 유리함수를. 이렇게가 더 많은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잘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은 지금 알려주는 방식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일단 분모 뭐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맞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 앞에 계수 몇이 있어요? 2가 있죠? 맞아요. 여기에다가 일단은 그냥 분모 있는 거 똑같이 쓰세요. 일단은 뭐 하라고? 분모에 있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쓰세요. 그러면 이걸 무언가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해서? 분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랑 이렇게를 분리해서 쓰세요. 그러면 최종 형태가 y는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 좀 할게요. 여기 있는 빼기 있죠? 여기 빼기 나왔죠? 이거를 앞에다 빼서 쓰지 마세요. 이걸 이렇게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래야 안 헷갈려요. 이래야 광량도 안 헷갈리고 이것저것 다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쵸?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세로가 x는 마이너스 1이 되었겠죠? 맞아요. 왼쪽으로 한 칸 민 거니까 맞아요. 그다음 가로가 뭐예요? y는 2 이렇게 되겠죠. 똑바로 그려야 돼요. 반대로 그려야 돼요. 여기 위에 마이너스 1 때문에 반대로 그리셔야 돼요. 어쨌든 그리면은 점대칭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2가 무슨 대칭 점이 되고요? 점대칭 점이 되고요. 선대칭 다 찾아보시면은 하나는 일단 y는 x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되니까 2 나와야 돼요. 플러스 3 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텐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요렇게만 나와도 또 하기 편한데요. 자,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저렇게만 줘도 편한데요. 쟤를 거꾸로 주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까 이제까지 그림 그렸던 거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까지는 분모의 x의 개수가 다 몇 자리였어요? 1자리들만 계속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게 분모가 몇으로 바뀌어서 2자리로 바뀌어서 살짝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럴 때는 해결 방식은 단순합니다. 위아래 몇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2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해결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x 더하기 2분의 1로 만들고요. 위에는 2분의 1에 x 빼기,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쓸까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만이죠. 이해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겠어요? 방금 알려준 거 그대로 적용해서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숫자가 분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알려준 방식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분자는 몇 분의 1로 시작하는데 2분의 1로 시작하는데 맞아요? 분모에 있는 거 그대로 쓰자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4분의 1이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요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걸 더 예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렇게 쓰시면 돼요. 돼요 여기까지? 이제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려보세요. 세로 점근선이 뭐가 돼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가로 점근선이 y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똑바로 그려야 돼요? 반대로 그려야 돼요? 그렇지. 요 숫자 때문에 쟤는 음수잖아요. 저기가 a 자리였어요. 그쵸? 저게 음수기 때문에 반대로 그리십니다. 반대로. 아 그래서 점근선이 점대칭이 몇 컴마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선대칭 찾아보면 하나는 y는 x로 시작을 할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맞지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요건데요. y는 마이너스 x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써놓고 보니까 답이죠. 그래서 저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셔요? 여기까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찐 최종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방금 배운 거를 활용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요 유리함수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논리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논리를. 네, 하면서 들어보세요. 쓰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약간 라디오 듣듯이 한번
쓰면서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 분모가 1로 시작을 안 해서 마음에 안 들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아마 2로 나누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 아까 하던 대로 분자 개수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분모에 해당되는 거 고지고대로 갖다 써서 분리만 잘하면 됐었어요. 분리만. 그럼 아무래도 세로 점근선은 2분의 1이 나왔겠네요. 맞죠? 가로 점근선이 뭐가 나와요? 2분의 3이 나오고요. 그 다음 분자가 4분의 11 나왔나요? 혹시 4분의 11? 어쨌든 양수죠? 양수.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그리시면 되고 이번에는 그래서 점대칭은 몇 컴마 몇이다? 2분의 1 컴마 2분의 3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기울기가 1짜리 y는 x를 써봤을 때 2분의 3이 결과값으로 나와야 돼요. 더하기 1 써주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를 썼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결과값이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리함수를 만나도 다 그릴 줄 알아? 몰라? 다 그릴 줄 아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시면은 모든 유리함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 없다? 다 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된 형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까지 계속 그릴 거예요. 그림만 주구장창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 바디 써보실까요? 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그려보세요. 갑자기 문제가 조금 쉬워졌죠?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점근선 빼고 그려보세요. 점근선 그리시고 선대칭 빼고 그려보세요. 선대칭 빼고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해봐서 알겠지만 세로 점근선은 이거 0될 때구나. 이렇게 x는 1이다. 이렇게 잘 이제 약간 규칙을 보겠죠. 요게 1일 때 해서 요렇게가 4입니다. 반대로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재밌는 짓거리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y는 x 대칭 이동해볼게요. 뭐 해보겠다고? 그럼 그걸 하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무슨 함수를 구해라. 역함수 구해봐라. 요 소리입니다. 맞아요? 그럼 요 유리함수가 무슨 함수가 있는지 역함수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되겠는데요. 역함수는 무슨 대응이면 돼요? 1대1 대응이면 돼요.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고? 하나고 공역과 치역이 뭐 하면 돼요? 근데 공역은 일반적으로 y 전체고요. 그쵸? 맞죠?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은 치역 중에서 안 나오는 값이 있어요. 그치? 4값은 안 나오죠. 그래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지만 어려운 얘기야. 여러분들 공역은요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뭐 할 수 있다고?
공역은 내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는 한. 문제에서 대놓고 공역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공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다면 다시 뭐에 관련된 얘기가 없으면 공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으면은 공역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요 없다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왕 공역을 만들 거 치역과 같으면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러면은 그럼 무슨 대응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1대1 대응도 얘기할 수 있고 1대1 대응이 되면 무슨 함수 있을 거니까 역함수가 있을 거니까요. 일단 식 써볼래요.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일단 저렇게 만들어지겠죠? x랑 y 뭐만 하면 돼요? 자리만 바꾸면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저렇게 써놓고 어머 유리함수예요 하면은 조금 보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넘겨서 위아래 뒤집을게요. 뭐해서? 넘겨서 뒤집어 보시면요. 그럼 x 빼기 4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넘겨서 뒤집어 깠어요. 맞죠?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2배라 하면은 y 빼기 1은 x 빼기 4분의 마이너스 2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보기 좋은 형태로 다시 써보면 y는 1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자, 내가 하나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 식이랑 이 식에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이 있지요. 분자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거 그려보실래요? 그림 그려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세로 점근선 x는 몇이 되고요? 4가 되고 가로 점근선은 몇이 돼요? 그렇죠. y는 1 해서 반대로 그리시면 돼요. 혹시 얘네 두 개 그래프 사이 관계가 조금 보이시나요? 여기 점대칭이 몇 컴마 몇이었는데? 그렇지 1,4였는데 요게 정확하게 무슨 이동이 되면서 y는 x 대칭 이동이 되면서 점대칭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4,1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봐봐요. 너네가 해보니까 여기 있는 분자의 개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대칭 점만? 점대칭 점만 자리가 바뀌죠. 그럼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귀찮은 짓거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함수에서 점대칭 되는 곳이랑 이 개수만 알면은 무슨 함수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역함수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죠. 그럼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려보실까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저 친구의 역함수식 구해주세요. 저 친구의 역함수식 구해주세요. y는 x 대칭 이동해서 식으로 풀지 마세요. 뭐로 하지 말고 식으로 풀지 말고 지금 알려준 논리 그대로 해보세요.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서 무슨 대칭 찾고 점대칭 되는 지점을 찾고 아까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고 안 똑같아야 된다고? 그 논리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분모의 개수가 몇이 아니어서 1이 아니어서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몇으로 나눠볼까요? 3으로 나눠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위에는 9분의 4에서 1이 되려면 9분의 13을 추가하면 되네요.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무슨 대칭 점은 점 대칭되는 지점은 두 점근선의 무슨 점이에요? 교점이죠. 그럼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 몇 컴마 몇이 되겠어요? 3분의 1 컴마 3분의 4가 점 대칭되는 지점이죠. 그럼 무슨 함수는? 역함수의 점 대칭되는 지점은 3분의 4, 3분의 1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보시고 식을 유추해 보시면은 y는 일단 x의 정근수의 몇 분의 몇이니까 3분의 4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 빼기 3분의 4가 필요하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점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개수 몇 분의 몇? 9분의 13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그대로 9분의 13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점대칭 3분의 1이니까 여기 플러스 3분의 1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통분까지 해보세요. 그것만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통분까지 해서 요 형태가 되도록 바꿔주세요. 저렇게 완전히 합쳐진 형태로 싹 바꾸세요. 그럼 첫 번째 걸 위아래 9배 하시면 되죠. 9배 9x 마이너스 12분의 13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고요. 이걸 다시 무슨 분하면 돼요? 통분하시면 되죠. 통분 3에 5x 빼기 12분의 그럼 원래 통분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크로스 곱하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9 더하기 9x 빼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냥 진짜 통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 이거 3으로 묶어내시면 9로 묶이죠. 9에 3x 빼기 4 분의 요 친구 계산하면 요거 27이죠. 위에도 기가 막히게 몇으로 묶어요? 9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게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아래 몇으로 나눠버리면은 9로 나눠버리면은 여기가 3x 빼기 4분의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규 수업 때 하겠지만 얘와 얘를 뭐 해보면은 식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y는 x 대칭 이동은요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요. 원래는 뭐가 바뀐다고? 얘네 둘이가 자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둘도 뭐 해요? 자리가 바뀌는데 바꿀 때 부호를 뒤집어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빼기 4. 그래서 나중에 저걸 공식화해서 외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특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뭐 할 거라고?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우리 반 아이들은 이번 주 일요일 돌아오는 일요일 언제까지?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오답지랑 쌤B 있죠? 쌤B 함수 전까지 다 채점이 돼 있으면 됩니다. 다 풀려 있고 어디 전까지? 검사만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반 아닌 친구들은 있죠? 우리 반 아닌 친구들은 다 있으면 주중에 한번 들리세요. 나한테 알겠죠? 주중에 들려서 한번 검사를 받으시거나 주중에 숙제가 안 돼가지고 못 들려요 하면은 마무리해서 언제?
일요일 날 오셔서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죠. 괜찮겠죠 여기까지? 다들 고생했고 집에 갑시다. 계약 잘 준비하고 떨리겠다. 내 첫 학교 가가지고. 언제나